뷰티파니원 정쌤TV 정상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활명수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피부 활명수 주제는요, 여름철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증상입니다. 최근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이 증상 때문에 저희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겨울철이면 이 증상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이 증상에 대한 질문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 활명수 시간에 한번 다뤄야겠다 라고 하고 이 질문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은 태클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혹시 팔에 있는 모공각화증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압출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주연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약초 필링 시술하는 걸 봐서요, 제가 다리에 모공각화증이 심한데 리체안에서도 다리에도 약초 필링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댓글 남겨주셨어요. 질문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이 이미 됐죠. 오늘의 주제, 모공각화증입니다. 모공각화증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실 거고요.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닭살이라고 부르는 그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 나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피와 겉에서 진피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존재하는 표피가 있는데, 이 표피가 각화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각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각화라는 현상이, 표피에서 일어나는 각화 현상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각화가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각질세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각질세포들이 모공 안에서 배출이 되지 못하고 쌓여버리는 거죠. 모공 안에 쌓이거나 아니면 모공 입구 쪽에 쌓이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쌓인 그 각질세포들이 돌기처럼 모공을 오돌토돌 튀어나오게 만들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증상을 닭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모공각화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면 소름 끼친다고 이야기할 때 생기는 그 닭살하고는 다르죠. 그때 생기는 닭살은 이 잇모근이 수축하면서 이 솜털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공각화증의 닭살은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도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도 계속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공각화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 내 유전 정보 안에 피부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유전 정보가 있으면 이런 모공각화증 증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 관리가 잘 되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건조감이 심해진 경우에는 확실히 이 모공각화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건조감이 심해지면 그 각질이 잘 들뜨고 각화가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모공각화증 증상이 심해집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는데 이걸 관리를 못해서 건조감이 심해져서 모공각화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에 이런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호르몬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생활습관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모공각화증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조감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문제가 더해지면서 증상이 확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모공각화증은 이렇게 좀 유전적인 요인은 강하지만 건조감에 의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은데요. 모공각화증이 제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있고 없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옮아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 증상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뭐 평생 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증상이 있던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각질세포가 과각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세포의 분열이 너무 잘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세포의 분열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증상도 좀 좋아집니다. 대부분 모공각화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는 사춘기 시기, 한 15세부터 이 증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25세에서 한 30세까지는 그래도 이 증상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증상이 가장 안 좋아지는 피크를 치는 시기는 20대 초반, 20살에서 25살 사이로 보고요. 나이가 계속 들어서 35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4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45세, 50대에서는 이런 모공각화증 증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예후를 먼저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막 심각하게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염증이 되어서 피부 상태를 엄청나게 악화시키거나 목숨의 위험이 될 수 있다거나 심각한 통증이나 가려움증 같은 불편감을 일으키거나 그런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환이라고 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돌토돌한 이 돌기들이 그 옷과 마찰이 심한 부분, 그러니까 이 팔 외측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종아리, 등, 목 이런 곳에서 자꾸 마찰에 의해서 착색을 만들면서 눈에 보기 싫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정말 그 까만 깨알 같은 점들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긴 옷을 입으실 때는 이 증상을 크게 걱정을 안 하시다가 여름철에 이제 옷이 짧아져야 될 때 그때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해서 옷이 짧아지고 얇아지고 하는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또 보일 텐데, 이거 보기 싫은데. 그래서 이 시기에 치료를 하러 많이 한의원에 내원을 하세요. 이 증상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증상을 그냥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깨끗해질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이 어떻게 하면 더 악화되고 어떻게 하면 이 증상을 좀 좋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피부가 각화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피부가 각화되는 거에 조금이라도 좀 부드럽게 각화될 수 있으면 증상이 좀 나아집니다. 결국에는 보습을 잘해서 피부가 부들부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조감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모공각화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공각화증이 있는 상황에서 피지가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 이게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각질층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백선균 같은 게 번식하면서 모낭염이 확 생겨버리면 착색 증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색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증상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신 태클님 같은 경우는 팔에 있는 모공각증은 어떻게 치료하냐, 압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오돌토돌한 그런 걸 압출을 하지는 않고요. 모공각화증이 있다고 했을 때 압출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제 등가슴에서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등가슴은 피지선이 있으니까 모공각화증에 의해서 막혀있던 모공에 안쪽에 피지가 차면서 여드름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엔 여드름 치료랑 동일하게 압출을 해줘야 되고요. 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낭염이 되어서 그 염증이 이렇게 농이 차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좀 압출을 해드립니다. 모공각화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성모발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 때도 가볍게 압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주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이 치료를 약초 필링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가 막 엄청나게 염증을 막 염증이 막 악화될 수 있고 아니면 통증이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생제를 쓴다든지 이런 증상은 아닙니다. 이게 그 착색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크게 불편감을 유발하는 증상도 아니기 때문에 착색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보습제를 발라서 착색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본인이 이 각질이 과각화되어서 쌓여 있음으로써 건조감이 너무 심하고 꺼끌꺼끌한 느낌이 싫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필링 치료를 통해서 피부가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과도하게 쌓인 각질이 좀 제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착색이 심한 경우에도 필링 치료를 하는데요. 모공각화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착색은 모공 주변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공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으면서 거기에 그 옷이 쓸려서 자극으로 인한 착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 주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색소 침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초 필링이라고 하는 미세 약초침을 이용한 필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는 좋아요.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그 모공각화증에 의해서 발생되어 있는 착색을 해결하는 데는 약초 필링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공각화증의 착색이라는 증상 자체가 뭘 하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정말 해결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필링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필링 한 번만 하면 쫙 깨끗해지고 이렇지는 않아서 상당히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와 이런 그 착색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번의 약초 필링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 증상을 치료를 할 때는 필링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 증상을 관리를 할 때는 보습제를 발라서, 바디로션을 발라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증상입니다. 자, 영상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들 좀 이해를 하셨나요? 모공각화증이 어떤 증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치료도 사실은 피부를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치료잖아요, 필링이라는 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피부는 자극을 덜 받으면서 착색은 좀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식의 노하우를 좀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치료를 위해서 내원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모공각화증에 있어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공각화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꼭 바디로션 발라주세요. 네, 오늘 모공각화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뷰티파니원 정쌤TV 정상훈 원장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안녕.